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오늘입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70점 맞는 공법 숨겨진 합격 비기 반드시 꼭 챙겨 보셔야 될 바로 이 영상, 공포의 공법 70점 맞는 비기를 알려드리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비기를 들으시러 오신 분들은 굉장한 행운아들이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법을 포기하지 않고 70점 또는 그와 비슷한 점수를 받고 합격의 길로 나아가는 2차의 최고 관문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 바짝 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먼저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기 앞서서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공법이 왜 공포의 공법이라 할 만큼 어렵게 느껴지는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1차 과목과 2차 과목의 공부 방법이 다르듯이 공법 역시 왜 이걸 이렇게 얘는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서 접근해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무조건 100점 100승입니다. 자, 이유는 첫 번째, 방대한 양에 있습니다. 이미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총 6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게 하나하나 보면은 그 양이 너무너무 방대하고 정말 진짜 따지고 들어가서 각각의 법들만 따로 구성해서 봤을 때는 6개 과목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농지법은 두 문제로 이제 스킵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각각으로 봤을 때는 양이 너무너무 방대한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포기를 하게 돼요. 근데 더 문제는 처음에 시작하는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부터 이미 암기량이 빡센 암기량과 너무너무 외워야 될 것부터 이미 지레짐작 겁먹고 포기를 하게 돼요. 이 부분 때문에 공법이 어려운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휘발성이 너무 강하죠.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는데 돌았으면은 바로 잊어버려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게 더 가물가물해지는 게 우리가 왜 봤는데 뭐 지루하고 자버리고 기억이 안 나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 뭐 제목은 내가 본 것 같기도 한데 내용을 보면 막 다시 보면 새롭고 또 졸리고 막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뭐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이라는 건 아닌데 그만큼 생소하고 용어도 낯설고 또 외워야 될 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그 방대한 양에서 이미 압도를 당해서 휘발성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또 우리가 그 공법이 또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이유 하나가 이제 익히다 보면은 뒤죽박죽 앞뒤가 섞여서 이게 도계법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알고 수립권자, 결정권자 외우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도계법이 아니라 뭐 주택법이라든가 이쪽으로 넘어가 있고 반대라든가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이 빠지고 넋을 놓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며칠 동안 고민을 했어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접근하심이 상당히 수월하시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그 PPT 딱 2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 해답은 바로 이겁니다. 방대한 양은요, 무조건 단권화 해야 되고요. 그 단권화 해서도요, 양이 제일 적은 걸 택해야 됩니다. 자, 강한 휘발성은요, 핵심적인 내용만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요, 이 휘발성이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방대한 양과 강한 휘발성을 단권화 및 양 줄이기,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걸로 해결을 하면 앞뒤가 헷갈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정복이 돼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공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좀 익으시나요? 자, 그러면 늘 행복한 오늘님이 제시하는 공법의 필승 합격 전략은 무엇인가요? 예, 제가 제시하는 전략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단권화 자료, 기출 문제가 반드시 포함된 단권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학원들이 어떤 거가 있냐면 공법 중에 특강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나머지 이제 백성과 동영 요 세 가지를 받쳐줍니다. 이전에 늘 행복한 오늘님이 강조하셨던 공수모는 빠졌나요? 실수신가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공수모도 빠집니다. 이유는 단권화 자료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양을 늘리실 수가 없고, 이제 정말 한 달하고 한 일주일 더 남았죠. 근데 지금 여기 공법마저 공수모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공수모 과감하게 제하세요. 네, 아까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합격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자료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자료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서 제가 이사의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절대 기본서 펴보시면 안 돼요. 수업을 들으셔도 안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리고 이 공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출제 예상 문제집을 들으셔도 안 돼요. 이거 분명히 미리 못 받고 출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도 없고요. 다 외우실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너무너무 휘발성이에요. 근데 그걸 내 머릿속에 다 익히겠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공법 점수가 잘 나오셨던 분이든 안 나오셨던 분이든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공법을 다 이해를 다 하지 못했고 그 많은 방대한 양들을 다 파악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책을 강조 드리냐면은 이게 지금 저작권하고 교수님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서요. 일단 간략하게만 이렇게 언급을 드리면 이게 처음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외워야 될 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많은 무수한 외워야 될 것들을 한 권으로 축약시켜 놓은 아주 멋지고 훌륭한 좋은 자료가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이거 양마저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지만은 엄청난데 이 양들을 일일이 다 하실 시간이 없어요. 예, 지금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이거를 완벽하게 하면 거의 공법이 한 80점 이상 나와야지 되잖아요. 근데 공법이라는 게 이거까지도 완벽하게 다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80점 이상 넘기기가. 이유는 그 방대한 양 중에서 특정 부분을 딱 찍어서 저희 시험 같은 경우 그랬어요. 벌금이었나? 과태료였나? 아니 페널티 주는 부분이 얼만가 하고 해놓고 막 처음 완전 듣보잡 문제였어요. 어느 과목에나 그런 게 한 문제씩 있을 수 있는데 10억이에요 답이. 저는 딴 걸 찍어가지고 틀렸죠. 그런 것처럼 완벽한 100점이 나올 수가 없는 과목입니다. 이거는 90점 넘기는 거는 거의 신급이고요. 80점 넘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대단하신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자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제껴야 돼요.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뭘 보셔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 딱 하나의 단권화된 자료, 기출문제가 반드시 포함된 이 자료, 어느 학원에나 다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저는 참고로 이사의 특강 자료였고요. 저는 이거 하나만 보고 70점에서 하나 빠진 67.5점 받았습니다. 자,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국계법 12문제, 도계법, 도정법이 각각 6문제, 건축법, 주택법이 각각 7문제, 그리고 농지법 2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인데, 자, 앞에 나오는 간단한 체계도 있는데 이것도 열 필요 없어요. 이겁니다. 핵심. 왼편에 이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머릿속에 철심을 박아놓은 것처럼 다 외워놓으세요. 쭉 외우시고
쭉 이해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 붙어 있는 기출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비슷한 유사한 약간 다르지만은 비슷하게 나왔던 그간의 기출들 이거를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이제 뭐 제일 처음에 광역도시계획이 나왔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면 자 제일 처음에 쭉 설명하는 것들이 나오죠. 이 간단한 이론이지만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기출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시 다지면서 외우는 겁니다. 체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거기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풀면서 이 앞의 내용들을 정확히 내 것들로 다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뭐 중간에 또 있는 이론이 있으면 외우고 또 잘 나오는 거니까 따로 빼놓으셨겠죠, 교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기술을 풀고 자, 이제 용도 지역도 이런 식으로 국계법을 쭉쭉쭉 해나가세요. 하고 난 다음에 기출 풀고 또 내용 읽고 내용 싹 다 외우고 자, 공법의 방대한 양에 비해서 지금 공부하시는 내용들은 극히 적습니다. 이것마저도 안 외우고 나는 공법을 공부하고 시험을 치겠다라는 게 불가능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외우시고 그 다음에 푸시고 익히시고 외우시고 적용하고 풀고 외우고 적용해서 풀고 적용해서 풀고 이렇게 해서 내 거 만들고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자, 용도지구에는 이런 게 있다. 건축제한 특례는 이런 게 있다. 자, 기출문제 또 풀어서 내 거 만들어 놓고 용도구역은 이런 게 있고 풀어야 될 것들 쭉 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이 내용을 다 외우고 꼭 풀어야 할 필수 기출을 이해를 하고 나머지 것들을 적용을 하면은 어느새 내 몸에 이론이 전부 다 체득이 되세요. 계속해서 쌓인다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똑같이 그 내용을 기반시설, 광역시설 이런 것들 내용을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기출의 내용을 적용을 해서 내용이 이상한지 아닌지를 한 문제 한 문제 지문을 다 꼼꼼하게 읽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맞고 틀리고 이런 것들을 기표를 해놓고 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자, 공동구 이런 것들도 나오죠.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동구 문제가 여러 개 나왔다는 것도 응용으로 푸시면 공동구가 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뭐 이런 것들 쭉 내용 이해하고 풀고 뭐 이행 예측금 보증금 공지송달 뭐 이런 거 있고 기출 문제 또 해가지고 또 풀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시면은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매수 청구 권자, 매수 의무자, 절차, 가격, 방법, 기간, 뭐 지연시 조치, 실효 뭐 이런 것들, 해제 권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거기 있는 걸 여기 이론에 있는 걸 전부 다 외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출에 있는 걸 전부 다 응용해서 푸시면 그 다음 내용 또 합격 이론에 대한 것들도 이제 또 보시고 그 다음에 필수 기출을 또 푸시고 계속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필수 기출 문제를 또 푸시면서 기출이 어떻게 나왔다는 거를 지문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서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맞는 건 왜 맞았는지 숫자가 뭐 100이면 120인지 100인데 120으로 돼 있다 200은 200으로 돼 있으면 아니다 150이다 이런 식으로 용적률 검표를 다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등 이런 것들 내용 보시면 또 이론에 있는 걸 내 걸로 최대한 외우고 그걸 필수 기출로 인해서 또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내용도 이제 익히고 뭐 개정되어 있는 거는 또 봐야 되고요. 뭐 성장관리 구역이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또 내용을 익히는 거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도 똑같이 외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시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이 끝나는 겁니다. 국계법을 꼭 하셔야 돼요. 꼭 40문제 중에 무려 12문제가 나오는 파트입니다. 네, 저는 이거를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거의 3분의 1을 4분의 1 이상을 차지해요. 3분의 1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되나요? 네.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책 두께만 봐도 여기에서 저는 12문제 중에 10문제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기세가 등등하게 이제 다음 거, 뭐 도정법이든 도계법이든 뭐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농지법이든 풀 때 이제 안심하면서 넘어가게 되겠죠. 네.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참고하시고 국계법 놓치지 마세요. 이제 도계법으로 넘어가도 방식은 똑같습니다. 네. 앞에 있는 내용을 외우고 뒤에 있는 거 기출로 이를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외우실 때 정말 토시 하나하나 빼먹지 말고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페이지에 대충 어느 쪽에 어느 위치에 이게 있었고 그게 막 내 머릿속에서 연상이 돼야 돼요. 문제를 봤을 때. 그래서 이거 보면 뭐 이게 있었고 이게 없었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계속 익히셔야 돼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법도 마찬가지로 앞에 이론을 보고 풀고 이제 내용이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고치고 수정하고 다시 맞추고 이 작업을 무한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또 이제 대의원회 및 실시 계획이 나왔다는 대의원회가 뭐냐, 이런 것들 실시 계획의 작성 및 고시 쭉 전부 다 있는 것 중에 내가 중요하다 싶은 거를 반드시 빨간색으로 칠하고,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빨간 뭐 형광펜이든 노란 형광펜이든 칠하고, 내가 외울 수 있는 그 암기 코드를 또 따가지고 그걸 적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외우는 거죠. 교수님들이 많이 알려주신 암기 코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제가 또 만든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정말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제가 어떤 걸 하나 했었냐면요, 이거를 사람들한테 써가지고 알려줬어요. 자, 공공다타.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건데, 이게 광역도시계획이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엔 공청회가 개최되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엔 공청회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타당성 검토가 있어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에는 타당성 검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공다타 이렇게 해서 외운 거를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맨날 헷갈렸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교수님들이 알려주신 게 아니라 제가 파악해가지고 적용시켰던 이런 그 저만의 암기 코드, 이런 것들이 제가 일부러 만들어서 외워두려고 했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유는 제가 헷갈리니까 안 헷갈리려고 하다 보니까 괜찮아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재미있습니다. 하다 보시면. 네. 어쨌든 이런 게 하나 에피소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법도 마찬가지로. 자, 수용 및 사용 방식 뭐 쭉 외워야 되고 풀어야 되고 똑같습니다. 풀고 환지 방식. 자, 외우고 풀고. 이게 왜 좋냐면 외우고 적용해서 풀었잖아요. 자, 근데 시험에는 외우는 내용이 안 나오죠. 자, 오직 풀어야 되죠. 자, 나왔는데 이거 아는데 하고 이제 푸는 거예요. 공법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딴 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풀고 계속 풀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챕터씩을 반복을 하세요. 한 챕터가 뭐냐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국계법을 다 했다, 아니면 국계법의 절반을 했다, 그 다음에 국계법의 나머지 절반을 하고, 이렇게 도계법을 하루에 다 하실 수 있어요. 양이 괜찮잖아요. 네. 아까 국계법 같은 경우에는 이 책으로만 기준으로 하면 아마 다른 것도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자, 보시면 딱 이거예요. 국계법의 양이 요만큼이고 도계법의 양이 이만큼이에요. 도시개발법의 양이 이 정도라고 하면 국계법은 절반씩 끊으면, 자, 3일이면 국계법 이틀, 도계법 하루 볼 수 있잖아요. 요걸 못한다? 안 되죠. 봐야죠, 무조건. 지금 봐야 됩니다. 자, 2차에 절대 경중을 1차로만 가져가서도 안 되고 2차하고 골고루 배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도정법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은 절대 공법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중개사법으로 공법과 공시세법까지 커버를 해주겠다? 불가능해요. 자, 제가 그 중개사법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중개사법이 평소에 시험 치면 난 85점 이상 나온다. 걱정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럼 공법만 하시면 공시세법은 어느 정도까지 하셨을 거예요. 그 정도 짬이 되시면. 근데 내가 공법을 놔버렸어요. 그러면은 난리가 나죠. 근데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공법이 점수가 잘 나오시는 분이든 적게 나오시는 분이든 똑같습니다.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딴 거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기본서 보거나 수업을 듣거나 자꾸 뭐 딴 걸 보려고 하거나 더 많은 양, 아까 제가 앞에 있는 훌륭한 책도 있지만 그건 정말 모든 걸 다 갖추신 분과 그것만 하셨던 분은 그걸로 가능합니다. 근데 후발주자들,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 시간이 없어서 미치겠던 사람은 절대 아까 그 앞에 나온 그 훌륭한 책이 있음에도 그걸 보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럴 시간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 시간 없습니다.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여러분도 시험장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이 절대적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자꾸 딴 걸 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내년에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지 말라고 지금 안내를 드리는 거죠, 계속. 자, 계속 하겠습니다. 도정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내용을 처음에 나오는 걸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 암기해요, 다. 얘네는 다 암기해요. 딴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왜 외워야 돼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렇다니까요. 법이 그런데 안 외울 거예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적용하고, 문제로 적용하고, 또 안전진단. 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자, 쭉쭉쭉. 자,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왜 외우냐고요? 합격하려고요. 외우고 적용을 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면 합격인데 안 하실 거예요. 해야죠. 점수가 나오는데. 자, 흔히들 공포의 공법이라고 하는데,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되면 공부하면 시험 점수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럼 왜 안 나왔냐? 공부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앞에 그렇게 PPT 2장짜리 가지고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워드네요, 워드. 워드 2장에 써가지고 안내를 드린 게 그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름을 알고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없음도 계속 알아야 된다고 계속 제가 주지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똑같이 적용합니다. 자, 이것만큼은 다 외우셔야 돼요. 기본 수업 필요 없습니다. 아까 그 좋은 자료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놔야 됩니다. 그럼 이거 하나 가지고서 가야 됩니다. 이제 무조건 가야 됩니다. 다 외우시고 푸시고. 이거는 그나마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에 가장 시간을 절감하면서 가장 득점을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70에서 하나 빠진 67.5 맞았다고요. 공법 70점 가깝게 맞았다고 하면, 그리고 이걸 하나, 이 책 하나 가지고만 했다고 하면 사람들 믿어요? 안 믿겠죠. 그때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에피소드 여담인데, 그 시험 치고 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 날 제가 한 분한테 전화 받았어요. 그분은 학원에서 2차만 이제 준비하러 1차 합격하시고 2차를 치러 오셨어요. 근데 공법이 너무 못하겠대요. 그분이 저한테 공법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아, 선생님 저는 이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계속 이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니까, 아니 이거는 이미 옛날에 특강 때 했던 자료고 이미 훨씬 전에 지나갔던 건데 그걸 지금 봐야 되냐고. 혹시 부족하거나 또는 뭐 내용이 빠지거나.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 하시면 제가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그분이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저 믿고 해가지고 점수가 저보다 더 잘 나왔어요. 거의 80점 가까이. 예,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저 때문에, 저 덕분에 합격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진짜 30분 동안 고맙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만나서 이제 차도 한잔 마시고 여담도 나누고 해서 아주 그냥 서로 기뻐하면서 합격의 즐거움을 누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믿으시라는 거예요. 저만 했다고 하면은 그게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이론을 충분히 외워서 내 걸로 만들어 놓고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다 뭐 내 머릿속에, 아 그거 대충 뭐 몇 개 어디 여기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푸시는 거예요. 풀고 외우고 풀고 또 풀고 다 내 거 만들고. 자, 사업시행 계획. 자, 쭉 외우고 풀고 외울 게 많다? 아이 그래도 외워야죠. 기본서 다시 보실 거 아니잖아요. 내용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풀고 한번 외워놓으면 풀고 다 풀리잖아요. 문제가 계속 많이 나왔다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건축법. 자, 재미는 있지만
문제가 나오면 까다로운, 그래도 이 건축법 딱 들어오면 이제 즐기시는 거예요. 자, 그냥 간단하잖아요. 자, 지하층이 뭐냐, 주요 구조부가 뭐냐, 고층 건축물 고3, 우리 교수님이 알려주신 방법, 초고층, 초5고층, 자 50층, 자 고3 30층,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모든 걸 다 외워야 돼요. 옹벽 담장은 높이 2m, 그럼 신고를 해야 되죠. 신고 대상 해야 되는 게, 교수님 옹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옹달쌤처럼 옹담이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교수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이 쭉 있을 거예요. 뭐 건축, 대수선 이런 것들, 용어에 대한 것들을 쭉 해서 이렇게 외워서 문제를 풀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 화려하죠. 와, 그 앞 글자 따가지고 뭐 교수님이 알려준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와 정말 뭐 진짜 뭐 앞에 뭐 뒤에 뭐 전방발 뭐 문종관 위문 뭐 영혼쑥 판다 뭐 노교수가 야영장에서 쓰러져서 병원 가고 일종 이종이 뭐 진짜 막 옛날 생각나네요. 피하지 못하면 즐기는 겁니다. 즐기세요 그냥. 넌 시험 안 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에 팁을 알려드리잖아요. 저도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걸로 문제 푸시고, 자 또 외우시고 쭉, 그리고 또 그걸로 문제 푸시고, 문제 또 푸시고, 계속 나오네? 그럼 여기 또 중요한가 보다. 자 쭉 외우고 또 문제 풀고, 문제 풀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쭉 문제 나오는 것들, 뭐 난간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 옥상 광장, 뭐 피난 안전구역 쭉 외우고 풀고, 자 뭐 건폐율, 용적률, 뭐 대지의 분할 제한 쭉 외우고 풀고, 숫자 게임이죠. 뭐 면적 산정 방법 내용이죠. 쭉 외우고 풀고, 자 건축협정 뭐 외우고 풀고 하다 보면 건축법이 재밌어질만 할 때 끝나버리고 주택법으로 넘어갑니다. 예. 주택법으로 넘어와서 또 이제 용어부터 시작하죠. 용어 쭉 자 이제 하고, 또 문제 풀고, 또 문제 계속 풀고, 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고 문제 풀고, 또 이제 사업주체 나오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버라이티 해주죠. 그래도 뭐 쭉쭉쭉 외우고, 이제 그거 적용해서 풀고, 또 풀고, 계속 풀고, 자 이제 또 뭐 건설자금 사업계획 승인 이제 쭉 외우고 풀고, 이제 주택 상환사채, 뭐 이제 교수님 너무 재밌어요. 주택 삼환 이러면서 그것도 기억나네요. 예. 진짜 주택 상환사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주택 3환이라고 이제 외우는 거죠. 이번에 손흥민 3골 넣었잖아요. 주택 상환사채는 3년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사업계획 승인, 자 사업계획 승인 이런 것도 쭉 외우고, 매도 청구, 임대주택 건설, 채비지 매각, 사용 검사 이런 것들 전체 다 외우시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푸는 거에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다 여기 있는 거 다 푸셔야 돼요. 예, 교수님 풀지 말아라 하는 거 빼고는 다 푸셔야 되는 겁니다. 주택의 공급 및 리모델링 쭉 외우시고,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필수 구체들 쭉 푸시고, 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등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또 다 외우고, 간단하게 외우면은 문제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또 풀어야 되고, 투기 과정을 기울고 및 조정 대상 지역,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100% 나온다고 늘 얘기하시기 때문에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 뭐가 나왔는지를 보시고요. 예, 저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공법 휘발성이 엄청납니다. 그냥 공법은 시험 치고 시험장 나오면서 다 잊어버려요. 제일 빨리 잊어버리실 거예요. 빛의 속도로. 네, 그때까지만 외우는 겁니다. 네, 그때까지 외워야 돼요. 정말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시험 치기 직전에 공법은 맨 마지막 날, 시험 전날이 아니라 전전날 한번 쫙 다 봐라. 이유는 그 전날 하면은 힘들어가지고 힘이 빠지고, 아니면은 휘발성이 워낙 강하니까 전전날 보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휘발성이 강합니다. 정말 시험 치고 나올 때 계단 하나 내려올 때마다 한 파트 쭉쭉쭉 빠지고 끝날 거예요. 네, 이미 계단 다 내려오면은 머릿속에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외우셔야 돼요. 반복해서. 그래서 문제 풀고, 이론 또 익히고, 또 문제 풀고, 이론 쭉 익히고, 공급질서 교란행위 뭐 읽고, 문제 풀고, 또 문제 쭉 풀고, 동의, 결의 뭐 이런 거. 이제 농지법은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판단 잘 하셔야 돼요. 놓칠 거냐? 저는 반대예요. 왜? 예를 들어서 딴 법에서 뭐 도계법이든 뭐 도정법이든 아니면 건축법이든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좀 낮아요. 농지법이요. 이 두 문제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면
또 두 문제가 나올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서, 자, 1 나왔죠? 2 나왔죠? 끝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실 거예요. 두 문제인데 1에 하나 나오고 2에 하나 나올 거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이거 하시고 푸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걸 다 했어요. 자, 끝까지 갔죠? 이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앞으로 옵니다. 잊지 마셔야 될 점, 이 공법은 휘발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방대한 양은 제가 이미 줄여드렸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보는 거예요. 자, 농지까지 다시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럼 이제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이틀이나 3일에 걸쳐서 국계법을 하나 봤고, 난 너무너무 기초가 없어서 너무 보는데 힘들고 외우는데 힘들어서 도계법을 보는데 이틀이 걸렸고, 마찬가지로 도정법을 보는데 이틀 3일이 걸렸고, 그 다음에 건축법을 보는데 이틀 3일이 걸렸고, 그리고 주택법을 보는데 또 이틀 3일이 걸렸고, 농지법을 보는데 하루가 걸렸다. 자, 다 봤다. 그리고 책을 딱 덮어요. 다 날아가요. 그건 뭐냐? 또 다시 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도시계획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똑같이 2번, 3번, 4번, 5번 내 머릿속에 계속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안 보이던, 안 외워지던 게 막 외워지기 시작하면서 문제도 좀 더 쉽게 풀어집니다. 그렇겠죠? 문제가 더 쉽게 풀어집니다. 그러다가 내가 놓치고 있던 거, 내가 헷갈리고 있던 게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본실력으로 가서 시험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쭉 봤죠? 쭉 봅니다. 이제 좀 더 날짜가, 이제 시간이 더 당겨지겠죠? 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틀, 하루 이렇게 보면 또 앞으로 또 와요. 자, 이제 그때가 되면은 2회 독을 하시면 3회 독 하실 때요, 제가 보기에는 국계법 하루에 다 봅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은 저처럼 국계법 12문제 중에 10문제는 맞는 거예요. 아닐 것 같다고요? 저도 한 3번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받았어요. 딴 거 봤냐고요? 공수모 규출 못 봤어요. 볼 시간 없어요. 너 무책임하게 뭐 사라고 해놓고서는, 그게 아니고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있잖아요. 그 중에 본인 필요하신 거 보면 돼요. 근데 공법은요, 그렇게 하면 더 헷갈려요. 분명히 양이 방대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공수모의 기출을 보면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나와요. 저는 지금 70점 맞는 거를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100점짜리를 맞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공부법이 아니에요. 근데 공법 70점은 어마어마한 거죠. 공법 70점은 공법 90점 이상 효과예요. 그렇잖아요. 중개사법은 꺼줄 필요가 없이 남한테 꺼줘야 되는데 공법이 그거를 안 받게 돼요. 굳이. 나는 67점 이미 받았거든? 60점, 70점 받았어. 너 정의 꺼줄 데 없으면은 공시세법을 꺼줘. 그럼 합격이에요. 이해하셨죠? 이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는 60점 이상을 받는 확실한 방법, 기왕이면 10점까지 가는 방법, 3회독 하셔서 하루에 한 법씩 또 보세요. 계속 뭐 저기 동영을 하건 백선을 하건 상관없이 이건 계속 보세요. 그냥 공법 매일 보셔야 돼요. 매일 보시고 다시 돌아서 보고, 하루에 조금이라도 보세요. 하루에 한 법이라도 보세요. 그러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3번 하고 가시면 70점입니다. 이게 제가 공법 70에서 하나 빠진 67.5점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고 받고 합격을 했던 비법입니다. 이게 여러분한테도 가능하게 다가갑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모자이크 처리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작권이 있고 또 어느 회사인지 뭐 여러분들 뭐 유추해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본인들 각각의 그 교재와 학원 그 강의들이 있잖아요. 지금 강의 듣지 마시고요. 무조건 제가 하라는 대로 하고, 이론 읽고, 외우고, 기출을 확인해서 풀고, 그 또 기출도 외우고, 이걸 반복을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늘 행복한 오늘이 알려드린 공법 필살기, 공법 비기. 자, 단거나 굉장히 얇죠? 자, 이거 하나로 끝내면 됩니다. 공법은. 자, 공수모 보지 마세요.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제가 공수모의 기출을 강조하지 않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중에 뒤에 하나 더 있지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예, 이제 정말 시간이 없지만 필살기 알려드리니까 이걸 가지고 공법 꼭 70점 맞으십시오. 이상
늘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정말 이게 될까? 의심하지 마시고요. 저의 결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정말 한 달하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자, 여러분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지금 이 시기는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의심과 의구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나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요. 남은 기간 동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는 시간, 이동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에서 앉아 있는 시간, 그것 빼고는요 그냥 계속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절대 이거 지키셔야 돼요. 아, 나 힘들어서 하루 쉬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루 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쉬게 돼요.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요, 피나는 노력을 하십시오. 대충 어설프게 공부해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는 10명 중에 9명이 떨어지고 1명만을 선발하는 시험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자, 제가 알려드린 공부 방법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나머지 과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다른 영상에 부동산 학개론, 그 다음에 민법,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이 공법, 이렇게 지금 다 있기 때문에 하나씩 다 확인해서 다 내가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뭐든지 가급적이면 전부 다 들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들으시고 딴 분들도 이런 방법을 널리 알아서 같이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60점 이상 받고 합격하면 되는 거지 만점에 이뤄가지고 뭐 잘라내는 공무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서 딴 분들한테도 이 영상이 랜덤으로 많이 퍼질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구독자가 늘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저도 뿌듯하고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시간을 내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정말이지 저는 뭐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하고 뭐 연결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협찬을 받는 것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럴 일도 없고요. 저는 현직에 있는 개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믿고 따라오세요. 작년에 합격한 따끈따끈한 선배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각 과목들에 대한 유일한 필살기들입니다. 자, 모두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입니다. 자, 합격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끝.